캔버스 작업과 판화를 하고 있는 홍재현입니다. 경희대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기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회장과 미술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2013년 3월에 정년퇴임하였습니다. 학부에서는 서양화를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판화에 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전공 후 작품의 주제는 그 사이에 2번이 바뀌었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주제가 자연으로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깨달음의 미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까지 같은 주제로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과 무 그리고 조형이라는 부제를 붙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과 무는 동양 철학과 불교 철학의 중심 사상이며 깨달음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고자 선택한 내용이고 조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가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비구상 작품의 경우는 특히 상상이나 추리와 연결 통해 작품의 내용을 들여다볼 경우 작품에서 선명히 보이는 부분과 형상이 내적으로 감춰진 부분을 가려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감상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판화의 제작은 요즘의 융복합 학문처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 기법에 의한 작업하는 것이 흥미롭고 또는 중간 매체에서 오는 예기치 못한 효과에 대한 호기심 또는 기대감도 작업에 대한 흥미를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복수로 제작할 수 있는 특징과 과학과 예술이라는 복합적인 점에서 관심이 정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화가 근본적으로 복수로 제작이 되고 있죠. 관람객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복수라는 점이 아마 관객들한테서 멀어지게 됐다. 그런 생각과 그다음에 제작 과정에서의 기술적이고 기법적인 그런 어려움이 작가로서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르에 비해서 미술품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가 있는데 미술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해석 이런 것들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전시된 판화의 기법은 석판화의 기법입니다. 이 석판화는 말 그대로 석회석이라는 석판에서 시작이 됐는데 요즘에는 돌판을 다루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알미늄판을 마판해가지고 마판이라고 하는 건 판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석판석 대신 요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판화는 기본적으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간단한 원리를 이용하는 그런 기법인데 그림 부분은 기름으로 그려져 있고 그림이 아닌 부분은 기름이 묻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분에 잉크를 묻혀서 그 묻은 잉크를 종이에 찍어내면은 석판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과 기름의 구별이 상당히 예민해서 생각만큼 확실한 구분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판화는 다른 판화에 비해서 농담이나 붓터치 이런 것들이 회화적인 그런 기본적인 표현을 덧붙여 주기 때문에 다른 판법에 비해서 비교적 회화적인 자유로운 그런 기법이 가장 큰
장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작품을 시작했을 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글로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보다가 절에 가면 그 석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돌로 만든 돌 형태의 석종이라고 하는 것이 절에는 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종이라고 하는 모양을 캔버스에다가 차용을 해서 그림의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석종이라고 하는 종의 형태가 사실은 위아래로 조금 긴 편이에요. 그래서 그 캔버스도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형태보다는 캔버스를 위아래로 붙임을 해가지고 이 석종을 표현하기가 용이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런 형태가 쓰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궁합이 맞는 캔버스 형태가 됐습니다. 그림 속의 그 원의 형태는 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이 공이라고 하는 것과 발음이 같고 또 한 가지 놀이에 쓰는 축구공이나 배구공 이런 것도 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보니까 이제 그 발음이 이제 같은 게 돼버렸는데 이 공이라고 하는 거를 작품의 주제로 하면서 제 작업은 이제 추상적인 작업이 되겠죠. 추상화를 얘기하자면은 유럽의 몬드리앙과 간딘스키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몬드리앙이라고 하는 분은 나무를 단순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수직선과 수평선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 몬드리앙은 모든 자연물은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만들어진다 해서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추상화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간딘스키는 모든 형태를 아주 단순화시키면서 그 단순화시킨 것이 모여서 이것이 조화가 되면서 굉장히 그 울림을 주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했는데요. 아까 얘기한 공이라고 하는 거, 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비우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욕심을 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비우는 과정에서 이것이 다 비워지면 괜찮은데 한 절반만 비워질 수도 있고 또는 조금 찌꺼기가 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남겨진 어떤 그 찌꺼기 같은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몬드리앙의 수평선과 수직선 또는 간딘스키가 얘기하는 울림, 남겨져 있는 것들의 조화에서 나오는 울림, 이것이 아까 얘기한 공과 몬드리앙과 간딘스키가 갖는 추상화적인 과정, 이거하고는 굉장히 연관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종을 가지고 작업을 쭉 해왔는데 처음에 제가 차용한 석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변형이 됩니다. 아마 석종 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기간을 따져보면 한 35년, 40년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그 사이에 석종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전시한 작품 중에 바탕이 까만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석종이 변해져 온 마지막 단계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전에 게 이제 밑에 공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네모난 형태의 그려진 그림들이 안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려진 그림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변에 있는 형태들을 제 나름대로 조형적으로 만들었고 그 중에는 제 손을 그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그린 것 중에 어떤 거는 눈을 그린 것도 있어요. 요거는 불교에 보게 되면 천수보살이라고 있습니다. 손이 1000개고 손 하나마다 눈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 천수라고 하는 많은 손으로 대중을 어루만진다, 보살핀다 뭐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런 주변에서의 그런 형태 가지고 네모난 안에다가 형태를 작업해서 붙여진 게 있고요. 요게 이제 네모난 형태 중에서는 첫 번째고 두 번째의 네모난 형태에 그려진 거는 별자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별자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별자리를 그대로 옮긴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의 별자리를 만들어서 갖다 붙여놨는데 별자리를 만든 이유는 우주하고도 연관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 별자리를 넣어서 우주하고의 관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여진 작업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부처님이나 할 수 있는 아니면은 아주 수행이 깊고 많이 한 스님들한테나 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스님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인데 저는 이 깨달음을 그런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이렇게 공구 가지고 뭘 고칠 때 나사못을 돌릴 때 사실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나사못을 박는 거고 왼쪽으로 돌리면은 나사가 풀어지는데 이걸 사실 저는 할 때마다 잊어먹어서 그 양쪽을 다 해보고 제가 필요한 쪽으로 손가짐을 갖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요것도 깨달음이다. 큰 종교에서 가지는 그런 것보다는 사생활에서 아주 사소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기에서는 깨달음. 이것도 뭐 생활에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껴서 전 깨달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는 비움을 해가지고 더 얻을 수 있는 거. 노자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이라고 하는 건 비우는 건데 바퀴 같은 경우에 자동차든 자전거든 살이 있고 살 사이에 공간이 없으면은 그 바퀴 역할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못 받고 깨지기가 쉽고 피리 같은 경우에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피리 소리로 나올 수가 있고 밥공기 같은 경우에 밥이 차 있으면은 이미 이거는 공으로서의 역할은 다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워야 새로운 그릇이 돼야 새로운 거를 그 안에 넣을 수가 있고 새로운 걸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하고 싶은 작품 이게 마음속에 이제 꽉 차 있으면은 이거를 저는 이제 캔버스라든가 아니면 판화할 수 있는 판에다가 이거를 내놓는 거죠. 그쪽으로 공급을 하든가 아니면 그쪽에 그림을 그리든가 하면 이제 나는 비워지는 거고 그다음에 캔버스나 판은 채워져서 작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몇 개 다 비워지면 나 이제 또 새로운 걸 또 이렇게 나는 받아가지고 또 새로운 작업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저는 또 공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양 철학에서 노자 같은 경우에는 무라고 하는 거는 유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무고 그래서 무가 있어야 유가 되고 거기서 창조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실 여기 겸재정선미술관의 전시장이 굉장히 좋은 전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무나 작품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기회와 여건이 저한테 왔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전시장이나 미술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더 지금보다도 더 스케일이 더 커지고 내용도 더 충실하게 해서 더 좋은 미술관으로 어떤 그 세계적인 그런 쪽으로 또 도약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